DC의 슈퍼맨 헨리 카빌, 그가 주연을 맡고 마블과 함께 넷플릭스의 전성기를 열었던 데어데블의 감독 로렌 슈미트가 연출을 맡은 넷플릭스판 왕자의 게임, 드라마계의 반지의 제왕으로 불리우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더 위쳐.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넷플릭스 콘텐츠들을 즐겁게 함께 공유 소개하는 채널 리뷰플릭스 슐림입니다. 넷플릭스가 제작비를 어마무시하게 갈아 넣어서 HBO 왕자의 게임 팬들을 잡아들여올 드라마를 만들었다고 해서 슈리 플레이 가이드를 들고 왔는데요. 2년 전부터 소문만 무성하며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었죠. 동유럽의 폴란드 작가 안제이 샤프콥스키가 쓴 판타지 소설, 그리고 3편의 게임 시리즈로 유럽과 전 세계에 글로벌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작품 더 위쳐가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공개되었습니다. 19년 12월 현재 1개 시즌 8개 에피소드가 에피소드당 약 57분의 러닝타임으로 넷플릭스에서 단독 서비스되고 있는데요. 파일럿 대본의 유출, 미스캐스팅 비화 등으로 1년 넘게 소문만 무성하며 우리들의 애간장을 불태웠던 게럴트 오브 리비아의 이야기 더 위쳐,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지 지금 슈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개의 핵심 키워드로 콘텐츠의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코너 키워드 4 4단으로 이번엔 충실하게 4개의 키워드로 준비했습니다. 그 첫 번째 키워드 위쳐, 게럴트 오브 리비아입니다. 더 위쳐의 스토리는 인간과 엘프, 드워프, 그리고 여러 몬스터들이 공존하는 이름 없는 대륙에서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본래 그 대륙의 주인이었던 엘프와 드워프들, 여러 세계가 겹쳐지는 천구의 합 사건 이후 인간, 그리고 괴물, 다양한 몬스터들이 현 대륙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비교적 호의적이었던 인간들에게 마법과 지식을 가르쳐주며 평화롭게 세상에 협조하던 엘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압도적 수적 우위로 그들이 전수해준 지식과 마법의 힘을 통해 엘프와 드워프들을 몰아내는 인간들의 대청소의 사건을 겪게 되고 볼품없는 땅끝 대륙의 끝으로 숨겨진 동굴들로 쫓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간, 특별한 힘이 없는 일반적인 주민들은 천구의 합으로 자신들과 함께 나타난 괴물, 그리고 배신당해 숨어지는 엘프와 드워프들에게 저주, 괴롭힘으로써 극심하게 고통받게 되고, 그런 주민들을 안타깝게 여긴 몇몇의 마법사들이 괴물과 엘프, 또 다른 생명체들로부터 인간들을 지키기 위해 빠른 회복 능력과 강한 육체를 지니고 미약하게나마 마법을 사용하며 저주와 벽의 저항을 가진 육체로 변이시킨 몬스터들을 물리칠 크리처 오브 매직 뉴턴트로스의 돌연변이 위쳐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두 번째 키워드 카오스, 벤거버그의 마법사 예니퍼입니다. 엘프들로부터 전수받은 지식들로 혼돈의 제어, 기브 앤 테이크를 통해 마법을 사용하는 마법사들, 그들은 여러 왕국의 왕 옆에 머물며 자신들의 지식과 힘을 빌려주는 대가로 궁중 마법사가 되어 자신들의 힘과 권력, 명성을 쌓아나가는데요. 엘프, 인간들의 교합으로 만들어진 하프, 그리고 하프 그 다음 세대의 쿼터 엘프로서 뒤틀린 겁주로 태어나는 저주를 받은 벤거버그 왕국의 겁주 예니퍼, 좋지 못한 사고에 대항하다 자신이 가진 숨겨진 마법 능력에 눈을 뜨게 되고 위대한 마법사 타사이아의 아레투자 마법학교에서 험난한 수련, 질투, 그리고 정치 권력에 당당히 대항하며 당대 최고의 마법사로서 정통과 질서에 얽매이지 않는 당대 최고의 궁중 마법사로 벤거버거의 왕국의 마법사 예니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세 번째 키워드 데스티니, 신트라 왕국의 공주 실리아입니다. 천국의 합 이후 엘프로부터 물려받은 마법과 지식으로 그들만의 체계, 질서를 잡으며 대청소라 불리우는 전쟁으로 본 대륙의 주인 엘프와 드워프들을 비옥한 토지에서 몰아낸 인간들, 이제는 자신들끼리의 영역 다툼으로 영토 확장을 시도하며 서로의 나라들을 침범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중에서 남쪽의 신흥 강자 닐프가드 왕국으로부터 북쪽의 가장 강력한 왕국 신트라 왕조에 숨겨진 비밀의 힘을 간직한 신비한 나이 실리아 공주를 찾아내기 위한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몰락하는 왕가의 숨겨진 힘을 가진 공주, 그리고 그 약속의 아이와 운명으로 얽히며 어린 공주를 지켜낼 운명,
그 대상이 되는 하얀 늑대 리비아의 게롤트는 잔인하고 무자비한 닐프가드의 추적자들로부터 신트라 왕국의 새끼 사자 실리아 공주를 지키기 위한 준비 모험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키워드 Law of Surprise, 의외성의 법칙입니다.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 생명을 빚진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보상은 갖고 있지만 아직은 모르는 것이 되어야만 하는 거스를 수 없는 이 세계의 절대 법칙 Law of Surprise. 그 의외성의 법칙으로 약속의 아이로서 신트라 왕가의 시릴라 공주와 결속된 위처 게롤트, 그리고 백발과 황금빛 눈으로 뛰어난 신체, 강화된 능력을 갖게 되지만 감정을 잃고 남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하얀 늑대 위처. 꼽추의 저주를 풀고 위대한 궁중 마법사로 다시 태어나며 힘과 권력, 영원한 젊음을 얻게 되지만 여성으로서 아이를 임신하기 위한 자궁을 잃어버리는 예니퍼. 더 위쳐는 이 비련한 새 주인공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만의 아픔, 고민들의 이야기와 자신의 핸디캡을 극복하고 또는 받아들이며 그들의 삶을 이어나가는 캐릭터들의 이야기, 그리고 천구의 합으로 생겨난 다양한 몬스터들과의 전쟁, 그 속에서 생겨나는 인간 그리고 마법사들 간의 시기, 질투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모션도 그렇고 확실히 넷플릭스가 더 위쳐에 엄청난 돈을 투자했다는 느낌 다들 확 받으시죠? 1세대의 하우스 오브 카드, 2세대의 기묘한 이야기, 3세대의 더 크라운을 이을 차세대의 글로벌 킬러 컨텐츠로서 더 위쳐를 아마존 비디오 프라임의 카니발 로우나 반지의 제왕 드라마 시리즈의 대항마로 키우려 하는 것 같아요. 시즌 1 8개 에피소드를 다 보고 온 저로서는 전체적으로 볼만은 하고 괜찮긴 한데 약간 아쉬운 점들이 조금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 드라마 자체가 설명에 친절한 드라마가 아니에요. 초반에 전반적인 세계관에 대한 설명과 배경 히스토리가 한두 화에 걸쳐 쭉 나와야 편한데 워낙에 유명한 베스트셀러 원작이고 스토리가 방대해서 그런지 시청자가 어느 정도 사전 지식은 알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이야기들이 흘러가서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시즌 전체를 다 보고 나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이 다 들어가 있기는 한데요. 세계관에 대한 설명이 시즌 1에 전반적으로 너무 브로드하게 띄엄띄엄 펼쳐져 있고 조금 이게 스포가 될 수는 있는데 시간의 흐름이 역전되어 있고 또 그게 혼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힘드실 수 있습니다.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가볍게만 다룰게요. 그래서 다른 분들께 추천해 드리실 때는 저 슈리 준비한 요 키워드 4 4단으로 좀 전에 보신 거 있죠? 이거는 좀 꼭 좀 보고 가시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홍보가 아니라 진짜요. 그래서 그런지 로튼 토마토의 토마토 미터는 50점, 하지만 슈의 별점은 4.3점입니다. 점수가 저 정도로 파탄날 정도는 아닌데 로튼 토마토 점수가 되게 낮게 나왔어요. 하지만 로튼 토마토 시청자 미터는 현재까지 91점, 나름 괜찮은 편이고요. 근데 요거는 수정이 되기는 하니까 87점 정도로 수렴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시청 피로도는 상,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요. 몰아보기 난이도는 중, 시간대나 흐름이 엮여 있어서 조금 힘듭니다. 4화쯤 가시면 굉장히 머리 아플 수 있어요. 중간중간에 힌트에 대한 오브제들이 좀 있기는 한데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도 장점이라면 유럽권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베스트셀러 원작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라 이야기 자체는 나무랄 데가 없었다는 거, 이런 거고요. 초반에 배역 캐스팅들에 대해서 팬들에 대한 원성이 너무너무 많았던 것 치고는 게롤트 역의 헨리 카빌도 예니퍼 역의 아냐도 본인들의 역할을 충분히 잘 해준 것 같아요. 헨리 카빌의 목소리는 정말 이게 본인 목소리 맞나 싶을 정도로 요랬던 본인의 목소리가 극중 요런 목소리까지 변해서 극중 게롤트로서의 느낌을 너무 잘 살려줬다는 팬들의 긍정적인 칭찬 일색 평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너무 다르더라고요. 아냐의 예니퍼도 꼽추로 인한 멸시의 아픔을 갖고 있지만 당당히 스스로 매지션으로 일어서는 예니퍼의 모습을 잘 소화해 준 것 같고요. 시리는 스토리의 진도가 너무 안 나가서 아직까지는 보류입니다.
매와 게롤트의 로케이션 변화를 통한 몬스터의 퇴치, 그리고 예니퍼의 성장, 몰락한 왕가의 공주 시리의 고난 여정이 옴니버스식으로 교차 편집되는데요. 헨리 카벨의 몬스터 퇴치 전투씬, 이런 것들이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정말 게임 트레일러 보는 그런 느낌? 특히 몬스터 스트리가를 퇴치하는 화인 3화, 약간 저스티스 리그 오마주 느낌도 나긴 하는데, 데어데블 감독이라고 말씀드렸죠. 데어데블도 찰리 콕스의 롱테이크 전투 액션 연출이 좋은 걸로 정평이 나 있었잖아요. 확실히 CG를 통한 마법의 화려함보다는 현실적인 괴물 퇴치 전투씬에 포커싱을 잘 맞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아쉬운 점은 CG가 조금 약한 느낌이 들어요. 왕자의 게임 마지막 시즌에 우리 드래곤들이 너무나 엄청난 존재로 웅대하게 나왔었는데, 그런 놈들에 비해서 위쳐의 드래곤들은 좀 더 현실적인 유럽식 드래곤 느낌이 나고요. 포탈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포탈에 비해서 조금 아쉬운 느낌이 나요. 근데 마법사들 자체가 와우처럼 좀 더 판타지적인 요소의 화려함보다는 조금 더 현실 담백한 인간 법사 느낌이랄까요? 좀 더 중세 유럽의 현실 플러스 1 해서 판타지 마법을 약간 섞은 듯한 소설로 생각하시고, 아름다운 아일랜드의 배경과 매력적인 캐릭터들에 함께 취하신다면 좋은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몰랐던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지만 이미 몰락해버린 왕가의 새끼사자가 되어버린 시릴라 공주. 그녀는 자신도 몰랐던 우회성의 법칙, 로우 오브 서프라이즈의 인연 리비아의 게롤트를 찾아 쫓아오는 닐프가드의 추적자들로부터 자신의 몸을 온전히 지켜내고 부서진 왕가의 깃발을 다시금 세워낼 수 있을까요? 강화된 힘, 빨라진 회복력으로 몬스터를 퇴치하며 사람들을 도와주지만 인간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위쳐 게롤트. 영원한 젊음과 뛰어난 혼돈의 제어로 궁중 마법사가 되었지만 엄마로서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는 매지션 예니퍼. 이 둘은 도대체 어떠한 연유로 연결되며 서로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걸까요? 세계적인 동유럽 베스트셀러 소설 원작, 게임 시리즈를 바탕으로 12월 전세계가 기대하고 있는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미국과 폴란드의 콜라보레이션 드라마 더 위쳐였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더 위쳐 그리고 슐의 플레이 가이드 괜찮으셨나요? 가이드 다 끝났다고 그냥 이렇게 쓱 나가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리뷰플릭스에는 훨씬 더 풍부하고 재미진 컨텐츠들이 채워져 있으니까요.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리뷰플릭스는 매주 여러분의 주말의 행복을 위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리즈 다른 영상들도 꼭 슐과 함께 해주시고요.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